정적, 냉장고 위에 놓인 벽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가른다. 침대 위엔 무철이, 소파에는 미영과 수빈이 얇은 담요를 덮고 말없이 앉아있다. 무철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입을 연다. 무철, 입술을 핥으며 이 돈, 규태가 말하길 현금으로 40억이 넘는다고 했어. 미영,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게 문제야. 요즘 세상에 현금 40억을 대체 어디서 구해? 이거 정상 아니야. 수빈, 작게 중얼거리며 우리가 이걸 들고 있으면 위험해져요. 무철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가방을 바라본다. 돈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 보였다. 무겁고 냄새가 났고 동시에 희망 같았다. 무철, 우린 이걸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미영아, 수빈이 대학도 못 가고 너도 병원비 못 내고 다 내 잘못이었어. 이 돈이 있으면 우린 다시. 미영, 말을 끊으며 당신 진짜 도망칠 생각이야. 무철, 정색하며 도망이 아니야. 정리야.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수빈, 그럼 규태 아저씨는? 그때 갑자기 문이 두드려진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규태 밖에서. 열어. 나야. 규태야. 급해. 빨리. 무철이 서둘러 문을 열자 규태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다. 옷은 더러웠고 팔꿈치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규태, 문을 닫고 숨을 고르며 망했다. 우리 다 걸렸어. 무철, 무슨 소리야? 규태, 누가 나를 따라왔어. 건물 판 거 정식 계약 아니었어. 중간에 다른 놈이 껴있었어. 그놈이 조직 쪽이야. 나 뺑소니 당할 뻔했어. 미영, 얼굴이 굳으며 조직? 그럼 이 돈도? 규태, 추적당할 거야. GPS 달렸을 수도 있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수빈, 그럼 우리 나 잡혀가는 거예요. 규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철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욕을 내뱉었다. 무철, 이게 다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규태, 들고 도망가자. 내 차에 가방 싣고 바로 빠지자. 서울 뻗어나야 해. 가방 2개, 하나는 돈이 들어있고 하나는 옷과 짐이 들어있다. 수빈이 무철의 팔을 붙잡는다. 수빈, 아빠, 우리 진짜 이렇게 가는 거야. 무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안 나가면 기회는 없어. 미영,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무철, 담담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죽어. 그때 모텔 건너편 골목 어귀에 검은 밴이 멈춰선다.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천천히 내려온다. 규태, 작게, 저놈들, 나 따라온 놈들이다. 무철, 타, 빨리. 가족은 재빨리 차량에 올라탄다. 차는 바퀴를 미끄러뜨리며 모텔을 벗어난다. 검은 밴은 곧 뒤따르기 시작한다. 추격 전,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새벽길 위에서 자동차도 내가 질주한다. 캄캄한 밤과 새벽의 경계, 희미한 달빛과 가로등 불빛이 뒤섞이는 외곽국도. 가로수가 희뿌연 안개를 통과해 흐릿하게 흔들린다. 규태의 SUV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 도로 옆 산등성리엔 간헐적으로 노란 고라니 경고 표지판이 스친다. 차 안은 침묵 속에서 무거운 숨소리만 들린다. 무철은 조수석에서 입을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본다. 피로와 분노가 겹쳐져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에 그의 눈동자가 번쩍인다. 뒤쪽 뒷좌석엔 미영이 수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고 말이 없다.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다. 차량 내부의 어둠을 깨는 건 무철의 낮고 거친 목소리. 무철, 이를 악물며 앞만 보며 우리 일단 어디든 숨자. 시골이든 바닷가든 땅에 묻든 배에 싣든 이 돈은 지켜야 해. 규태, 운전대를 움켜쥔 채 조심스럽게. 안면도,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낚싯배 굴리는 노인인데 돈만 맞으면 사람 안 가리고 태워줘. 조용한 선착장도 알고 있어. 아침 전에 도착하면 해가 뜨기 전엔 바다로 빠질 수 있을 거야. 미영, 작게 떨며 진짜 도망자처럼 살게 되는 거야 이제. 무철, 뒤돌아보지 않고 말에 힘을 주며 살아야지. 살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수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는 학교 못 가는 거야. 무철, 순간 대답이 멈추고 고개를 떨군다. 조금만, 수빈아, 조금만 지나면 다시 갈 수 있어. 아빠가 약속할게.
규태가 룸미러로 그들의 표정을 슬쩍 본다. 자신도 숨을 삼킨다. 규태, 작게 중얼이며 이 길도 끝이 있을까? 그 순간 고속도로 맞은편에서 경찰차가 하나 지나친다. 모두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다. 하지만 경찰차는 그대로 지나간다. 무철, 긴장하며 속도 내. 최대한 빨리. 규태는 살짝 엑셀을 더 밟는다. 속도계가 120km를 가리키고 터널이 가까워진다. 차량은 어둠을 찍고 터널 속으로 사라진다. 그 어둠은 마치 한 가족의 미래처럼 불투명하고 무겁다. 어둡고 조용한 경찰서 내부. 사무실에는 형사 강철우만이 남아있다.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고 커피잔 옆엔 피곤에 절은 서류 더미가 쌓여있다. 그는 CCTV 영상 파일을 검토 중이다. 영상 속엔 모텔 주변의 화면, 무철 가족이 뛰쳐나오는 모습, 이후 검은색 밴이 뒤따라오는 장면.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캡처되어 있다. 형사 강철우, 혼잣말, 이장무, 넌 지금 진짜로 도망치고 있구나. 그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대한다. 무철이 가방을 꽉 끌어안고 도망치는 모습, 그 뒤로 따라붙는 수상한 남자들. 강철우는 마우스를 던지듯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몸을 일으킨다. 그는 책상 위 수배대상 리스트 폴더를 꺼내고 이장무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꺼낸다. 그 어뢰 적힌 내용, 이름, 이장무, 혐의, 도박 자금 유통, 불법 건물 매각, 조세 포탈, 추가 의심 혐의, 유상 증거 은닉, 공갈 협박, 관련 금액 40억, 상태, 도주 중. 그는 빨간 펜을 들어 도주 중 옆에 굵게 줄을 긋고 긴급 수배 요청이라는 문구를 적는다. 그 위에 다시 한번 40억이라는 숫자의 굵은 네모 박스를 친다. 그는 곧바로 내부통신망에 수배서 작성 요청을 넣고 범죄 수익 추적 전담팀에 연락한다. 형사 강철우, 전화기를 들고 네, 전담반 연결해줘요. 이정무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 도박범이 아니에요. 그 돈, 그냥 돈이 아닙니다. 사람도 묻혀 있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기대어 눈을 감는다. 형사 강철우, 혼잣말, 40억짜리 그림자, 넌 어디로 숨었을까? 다음 순간 그는 몸을 일으키고 옷을 챙긴다. 서랍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어 장전하고 허리에 꽂는다. 형사 강철우, 끝까지 쫓아간다. 너 하나 잡으려고 10사람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간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 조용한 밤을 깨우는 전주처럼 울려 퍼진다. 희뿌연 안개 속 작은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고 항구는 인적이 드물다. 무철, 미영, 수빈, 그리고 규태가 급히 차에서 내려 배 쪽으로 달려간다. 배 옆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예순대 선장이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바라본다. 무철, 숨을 헐떡이며 형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람들 피해서 여기서 나가야 해요. 선장, 무표정하게. 돈은 규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어 내민다. 두툼한 현찰. 규태, 선불 500만 원. 남은 건 도착 후 드릴게요. 새벽에 급하게 왔어요. 선장, 봉투를 받아 대충 살펴보며 긴 말하지 마. 배 출발하려면 20분은 기다려야 해. 엔진 손봤거든. 무철, 그동안 누가 오면. 선장, 시선을 피하며 그건 니들 사정이야. 미영과 수빈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핀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엔진 소리. 그들은 동시에 뒤를 돌아본다. 검은 밴 한 대. 항구 입구에서 멈추더니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두 남자가 내린다. 미영, 저 사람들이야. 수빈, 엄마, 무서워. 무철, 이를 악물며 왜 출발시켜. 형님, 제발. 선장은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규태는 가방을 들고 배 안으로 뛰어들고 무철과 가족도 이어서 탄다. 선장, 소리치며 로프 풀어. 그러나 그 순간 검은 코트의 남자들 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 배 쪽으로 겨룬다. 남자 1, 그 가방 내려놔. 그거 우리 거야. 무철이 몸으로 수빈을 가린다. 무철, 우린 몰라. 그냥 떠나게 해. 남자 2, 그 가방 안에 있는 게 뭔지 알아? 그 안엔 돈만 있는 게 아니야. 계약서, 증거, 영상, 널 죽일 수 있는 것들 전부 들어있어. 규태, 혼잣말처럼. 영상, 무철, 무슨 소리야? 규태, 네가 가져온 거잖아. 규태, 머뭇거리며 나도 몰랐어. 그냥
내가 받았던 건 돈이라고만. 남자들은 배로 다가오며 권총을 높이 든다. 남자 1. 다시 말하지. 가방 내려놔. 아니면 너희 모두 여기서 끝장이야.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무철을 끌어안는다. 미영,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우리 수빈까지. 이렇게 도망자처럼. 수빈, 아빠, 나 무서워. 그때 펑, 총성이 울리고 배 옆 철판에 구멍이 생긴다. 남자 2. 마지막 경고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2대가 급하게 들어선다. 사이렌 소리, 그리고 확성기 음성. 정지하세요. 경찰입니다. 무기 내려놓고 양손을 머리 위로. 검은 코트의 남자들이 당황한다. 잠시 후 형사 강철우가 총을 든 채 배 앞에 나타난다. 형사 강철우, 이정무, 너희 가족 더 이상 숨지 마. 무철, 놀라며 형사님, 어째서 여기. 형사 강철우, 단호하게. 규태가 쥔 그 가방 안엔 단순한 돈이 아니다. 건물 뒷거래, 조직 돈 세탁, 그리고 너희가 생각 못한 진실이 있다. 무철, 뭐라고요? 형사 강철우, 그 가방 안에는 내 장모, 그러니까 수빈 외할머니 관련된 음성 파일도 있다. 과거 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명단, 그리고 증거 영상. 그걸 너희가 들고 도망간 거야? 우연이 아니야. 무철, 순간 배 안의 공기가 싸늘해진다. 미영, 그럼 이 돈은 누군가를 지우기 위한 거래였던 거야. 규태, 숨죽이며, 난 진짜 몰랐어. 그냥 현찰인 줄만. 경찰들이 배로 올라타고 검은 코트의 남자들은 저항 끝에 붙잡힌다. 형사 강철우, 무철, 자수해.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건 도망이 아니라 진실이야. 그 가방 안의 진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10년을 기다려온 증거다. 무철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무철, 내가 망가뜨린 건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군요. 그는 천천히 가방을 형사에게 건넨다. 무철, 이거 지켜주세요. 누군가는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철은 수갑을 찬 채 천천히 배에서 내려온다. 미영과 수빈은 오열하고 규태는 땅을 보며 울먹인다. 브리핑룸 안. 형광등 아래 기자들로 가득한 공간엔 묘한 긴장감이 흘러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키보드 소음이 교차하며 누군가는 생중계를 송출하고 있다. 단상 앞, 형사 강철우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섰다. 옆엔 피해자 협회 대표와 검찰 수사관이 배석해 있다. 그의 눈빛은 한치 흐트러짐 없고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 차 있다. 형사 강철우, 또박또박.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도주극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개인적인 채무와 도박 자금 도피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추적해온 건 지난 10년간 조용히 묻혀있던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과 자료였습니다. 뒤 스크린에 투사된 슬라이드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피해자 명단과 계약서 스캔본이 하나씩 비춰진다. 어느 중년 여성의 흐릿한 진술 영상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이정무, 계약금 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연락 끊고 사라졌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게. 형사 강철우, 저희 수사팀은 이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숨겨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자료는 이장모 일당이 대운빌딩 매각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자금 흐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 또 다른 문건이 뜬다. 대운빌딩 3차 증축허가 서류 위조 내역. 하단엔 도면 파일의 일치 여부 분석 결과까지 공개된다. 형사 강철우, 그 어떤 거짓도 흔적 없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정무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인생을 꿈꿨지만 결국 진실은 발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돈은 발이 있다는 말처럼요. 기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진다. 기자 1, 수사관님, 현재 이정무 씨 외에도 가족 전원이 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형사 강철우, 정확히는 가족 중 일부가 범죄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입니다. 다만 그들이 함께 도주했고 범죄 수익 자금을 함께 보관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으로 어떤 교훈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강철우는 한 박자 숨을 고른다. 그리고 조용히 담담하게 말한다. 형사 강철우, 정직한 실패는 언젠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잘 포장된 거짓된 성공은 결국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비통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브리핑룸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안에 묵직한 공감이 맴돌았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 무철은 수해복 차림으로 접견실에 들어선다. 양손에 수갑은 채워져 있지만 표정은 무너진 사람의 것과는 달랐다. 조금 마르고 눈가엔 주름이 늘었고 턱 밑에는 면도 못한 수염이 희끗하다. 테이블 건너편 수빈이 교복을 입고 앉아있다.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얇은 화장을 해 어른스러워 보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무철 말없이 앉아 그녀를 바라본다. 수빈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잠시 둘 사이엔 정막이 흐른다. 그 정막은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오해, 분노,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의 무게였다. 무철 고개를 숙이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막상 보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네. 수빈 조용히 또렷하게 나도 그랬어. 근데 참았어. 엄마랑 이젠 가게 하나 열기로 했어. 무철 놀란 듯 고개를 든다. 정말이야? 어떤 가게? 수빈 김밥집이야. 엄마가 아는 언니랑 같이 학교 끝나면 나도 돕기로 했어. 무철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가 지켜내지 못한 삶이 딸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무철 쉰 목소리로 그래 잘 컸다. 정말 잘 컸다. 수빈 잠시 뜸 들이다가 아빠 도망치지 마. 여기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줘. 무철은 손등으로 눈을 닦는다. 수갑이 찰칵하고 움직인다. 그 소리가 오히려 진심을 강조하는 듯 울린다. 무철 조용히 약속할게. 이젠 어디서든 도망 안 칠게. 수빈 고개를 끄덕인다. 난 이제 아빠 안 무서워. 예전처럼 울지도 않을 거야. 무철은 웃음을 지으려다 울컥한다. 작은 웃음기와 눈물이 섞인 얼굴은 지난 19화의 끝을 상징한다. 문이 다시 열리고 교도관이 무철을 부른다. 교도관, 시간입니다. 이정무 씨, 이동하시죠. 무철은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본다. 무철, 속삭이듯 고맙다. 살아줘서. 수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미소를 보인다. 그 미소엔 이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담겨 있었다. 철문이 닫히며 접견실엔 다시 고요가 흐른다. 내레이션 무철. 돈은 발이 있다. 그리고 마음도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끝내 따라온다. 하지만 진심도 발이 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키고 싶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종 세트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마구마구 써주세요. 무브앤 드라마는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다음 회를 상상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 안녕.